네, 오늘 그 단연 화제는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였죠. 네네. 네, 뭐 돌아온 칼잡이, 화려한 복귀, 화려한 부활.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검찰에서 대표적으로 물을 먹던 그 인사의 그 화려한 복귀라는 점에서 이 같은 기사 제목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전 고검 평검사로 있었는데요. 이 고검의 그 평검사는 그 지검의 부장검사에 해당된다고 하죠. 예. 일약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무려 그 2단계나 뛰어오른 그 파격 승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화제의 그 뉴스가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 그 배경과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검찰 개혁과 검찰의 그 인적 쇄신을 위한 신의 한 수인가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검찰 개혁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보자면 윤석열 그 지검장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아킬레스건이었던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그 수사팀장이었고요. 이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이 원성은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 구속 수사를 그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결국 그 낙마하고 말았고, 그러나 그 윤석열 당시 그 수사팀장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보고도 하지 않고 서울지검장한테 이 영장을 끊어서 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에서 그 쫓겨났고 정직 1개월이라는 그 중징계까지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조영권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또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고, 이 외압의 실체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외압의 실체를 그 적나라하게 좀 폭로를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그 특수통 수사이자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그 외압이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강골 검사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검찰 개혁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인적 쇄신의 그 적임자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좀 주목이 됩니다. 그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은 그 지금 나이로는 그 57살이고요. 네.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보다 나이로만 보면 한 살 적습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무려 한참 아래인데요.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 사법연수원 그 16기였던 반면에 윤석열 지검장은 23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같이 그 동기이거나 아니면 다들 그 윗기수에 해당됩니다. 이 검찰은 이제 그 조직 생리상 이제 지검장이나 그 상사의 그 아랫기수가 오면은 뭐 동료 기수나 윗기수들은 다들 옷을 벗는 좀 관행들이 있어 왔었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인사였던 그 물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앞서 화려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뭐 좌천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수사 그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그 검찰 수뇌부의 반기를 이제 정면으로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섰던 그 강골 검사 윤석열 지검장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온갖 수모와 굴욕 또 보복 인상을 좀 당해야 했습니다. 2014년 1월 그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말하자면 강등해서 좀 발령이 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그 여주지청장, 뭐 대검찰청 중앙수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아주 그 요직을 두루 거쳤던 잘 나가던 인물이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2016년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다시 대전고검 평검사로 발령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지방고검에 한 2년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서울고검으로 발령이 났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예, 지방으로 다시 2년을 내보내는데 계속 지방에서 지방으로 돌리는 인사는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이 보복성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뭐 분명한 뭐 또 이 번복이 인사이기도 했죠. 이 청와대나 그 상부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검사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그 번복이 인사가 됐는데, 윤석열 지검장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싶은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검찰의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결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끝을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당시 그 윤석열 그 여주시청장 이제 그 외압 사실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신 도대체 그 조직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만 충성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다그치자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말이었다고 하죠. 아주 대표적인 어록이죠, 사실은 이 말이. 네, 맞습니다. 앞서 먼저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인적쇄신의 적임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박영수 특검 시즌 2일 수 있다. 이런 점인데요. 네, 그 국정농단 사건 그 박영수 특검이 그 지난해 이 수사팀장으로 이제 그 전격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그 지검장 이제 그 수사 일선으로 좀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앙지검장 임명 소식도 그 서울 서초구 그 D타워 그 특검 사무실에서 이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이제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걸어 나온 모습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카메라에 이제 포착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청와대 그 춘추관에서 이제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수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 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그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그 해낼 수 있는 그 책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공소유지는 물론이고 이 박영수 특검이 미처 못 다했던 수사 적극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아무튼 이 회심의 인사이냐 뭐 이런 평가가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이제 또 그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사실 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이 현존하는 권력에는 항상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그 정격 임명한 미국 법무부 그 부장관이나 이 당선된 그 대통령과 그 캠프의 그 러시아 연루 의혹을 그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미국 FBI가 그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 현재 그 집권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을 역시 이 도구로 쓰고 싶은 이런 정치인 유혹을 좀 과감하게 좀 떨쳐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한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아무튼 윤석열 지검장으로 임명으로 대표되는 그 검찰 개혁, 인적 쇄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어지는 이제 검찰총장 인사도 있어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도 누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있어야 되겠죠. 되는데요. 그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주 화제입니다. 네. 윤석열 검사가 지금 대전고검 검사 신분이었어요. 예.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지만은 이전 정부에서 이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승진할 때가 됐고 중용될 거다 분명히 예. 다들 그렇게 보긴 했는데 예. 중앙지검장 이것은 뭐 한 몇 단계를 뛰어넘은 그렇죠. 인사입니다. 그 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데 그것까지 또 낮추면서 맞습니다. 승진시켰다면서요. 청와대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검사를 승진시키면서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이렇게 밝혔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부터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전임자고 기수로 쳐도 뭐 여기는 이제 검찰은 워낙에 사법고시 기수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4개, 5개 정도 나거든요. 뭐 연일 검찰에 대한 뉴스가 그 나오고 있는데 아주 지금 검찰은 태풍 속이에요. 오늘 이제 같이 발표된 것이 이제 일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두 사람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감찰 중이니까 사의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랬죠. 근데 두 사람은 이제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대기 발령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대신에 윤석열 검사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된 박형철 변호사가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수사할 때 윤석열 이제 지검장 바로 밑에 있었던 검사거든요. 네. 부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수사팀장, 수사부팀장. 맞습니다. 예. 이게 윤 지검장이 이제 신망이 높은 인물 맞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 인사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은 게 저도 이제 윤 지검장에 대해서 조금 옛날부터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네, 네. 뭐 진보적인 분은 아니에요. 어허. 근데 보수적이니까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데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뭐 안희정, 강금원 이런 분들도 구속시킨 전력이 있어요.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네, 그때도 이제 특수부 검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저는 이 사건이 계속 될지 아니면 취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그 당시 민주당의 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고록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문준용 씨 특혜 의혹에 대한 상호 고발건 등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가 있어요. 아. 이게 지검장이 뭐 직접 뭐 어떻게 할 만한 사건들은 아닌데 예. 어쨌든 대통령 관련 사건들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윤 검사장 입장에서 시험대가 될 것이고 뭐 여야 다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이게 대선 과정에 이게 상호 고소 고발한 거는 대체로 또 취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좀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뭐 서로 간에. 예. 아무튼 이 검찰의 기수 파괴라는 의미도 있고 네. 아주 대대적인 인사 혁신, 인사 태풍이 예고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장에 김미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죠? 맞습니다.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대리예요. 대행을 하고 있죠. 대리라는 것은 지금 소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선임자라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김희수 재판관이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에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네. 예, 지난 2012년 9월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가지고 임기 만료가 이제 내년 9월인데 그러면 지금의 관행대로 하면은 이게 1년 3개월 동안 재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만큼만 맞습니다. 헌재 소장으로. 예. 이게 애매하게 된 게 그럼 그 이후에 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이 같냐 다르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고.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죠? 기억하실 텐데 이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헌재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자녀 임기만 할지 새로 6년을 할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로 6년짜리를 한 거예요. 청와대가 그 이전에 대법원하고 이제 뭐 헌재 의견을 조회해가지고 임기 6년이 맞다. 대신에 이제 이른바 TO를 하나 빼고 새 TO를 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이제 강력하게 인사청문회 때 이것은 아니다. 법의 이제 규정에 어긋나는 거다. 예. 뭐 헌법 정신에 틀린다라고 해서 이게 아주 오래 끌고 가다가 결국 이제 전효숙 당시 이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사퇴를 하면서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현재 문 대통령은 이 6년짜리로 한 거 아닙니다. 1년 3개월 요 자녀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럼 나머지 이제 헌법재판관 자리들을 이제 따로 또 하겠죠. 그게 뭐 대통령 추천, 뭐 국회 추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거 직접 브리핑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정리해 주길 바란다.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헌법재판관 자녀 임기 동안 헌재 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예, 저는 이게 되게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6년짜리입니다라고 했다가 이게 또 12부터 아주 밀리는 것보다 그렇죠. 1년 반인데 그쪽에서 정리가 된다면은 6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공을 국회에다 떠넘긴 그런 셈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그것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뭐 충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각자의 이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앞에 몫은 저기였었어요. 이제 대법 원장 몫이었죠. 예. 이선혜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지명을 했잖아요. 이정미 저기 후임인데 네. 지금 박한철 전 소장 후임은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도 이제 지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1년 3개월짜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정리가 된다면 그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법적 정리와 함께 예. 임기 문제에 대한 예. 정리와 함께 그렇죠. 신임 헌법재판관도 또 지명하는. 네. 이게 아주 진보적인 인물을 해서 이제 개혁성을 맞추고 다른 시비는 걸리지 않도록 되게 조심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단연 화제는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였죠. 네네. 네, 뭐 돌아온 칼잡이, 화려한 복귀, 화려한 부활.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검찰에서 대표적으로 물을 먹던 그 인사의 그 화려한 복귀라는 점에서 이 같은 기사 제목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전 고검 평검사로 있었는데요. 이 고검의 그 평검사는 그 지검의 부장검사에 해당된다고 하죠. 예. 일약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무려 그 2단계나 뛰어오른 그 파격 승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화제의 그 뉴스가 되고 있는 이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결국 그 낙마하고 말았고, 그러나 그 윤석열 당시 그 수사팀장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보고도 하지 않고 서울지검장한테 이 영장을 끊어서 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에서 그 쫓겨났고 정직 1개월이라는 그 중징계까지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조용권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또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고, 이 외압의 실체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외압의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 그 배경과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검찰 개혁과 검찰의 그 인적 쇄신을 위한 신의 한 수인가,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검찰 개혁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보자면 윤석열 그 지검장한 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아킬레스건이었던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그 수사팀장이었고요. 이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이 원성은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 구속 수사를 그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실체를 그 적나라하게 좀 폭로를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그 특수통 수사이자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그 외압이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강골 검사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검찰 개혁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인적 쇄신의 그 적임자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좀 주목이 됩니다. 그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은 그 지금 나이로는 그 57살이고요. 네.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보다 나이로만 보면 한 살 적습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무려 한참 아래인데요.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 사법연수원 그 16기였던 반면에 윤석열 지검장은 23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같이 그 동기이거나 아니면 다들 그 윗기수에 해당됩니다. 이 검찰은 이제 그 조직생리상 이제 지검장이나 그 상사의 그 아랫기수가 오면은 뭐 동료 기수나 윗기수들은 다들 옷을 벗는 좀 관행들이 있어 왔었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인사였던 그 물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뭐 앞서 화려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뭐 좌천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수사 그 대충